방송 처음이시라고 그랬죠? 예. 아재로 두거나 모십니다. 가프 선생님께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고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김갑수 최고수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강원도 일대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 소방관들이 그 고속도로 쫙 달려가는 그 모습, 우리 곁에 국가가 있었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던 아주 감동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웅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진짜 우리는 영웅을 봤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윤근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글입니다. 이번 강원도 어땠어요? 늘상 그 화재 현장은 그랬듯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강원 지역을 가보니까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그 민가가 많이 타고 피해를 입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간 이번 산불은 그 강풍에 따라서 굉장히 번지는 속도가 빨랐고, 또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심지어는 그 냇가 쪽에 잔디까지 까맣게 싹 태우고 지나갔더라고요. 예. 그 고성 산불 현장 인근에 그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한 50여 명 있다는 그 연락을 받고 도착해 보니까 그 요양원 옆에 그 창고에 이미 화재가 붙었고, 그래서 등에 업고 또 실체 태우고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를 해서 인근 요양병원으로 피난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이거 기적 같아요. 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확 이렇게 가죠. 불의 그 불덩어리의 속도가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근데 소방관들 불 끌어갈 때 좀 겁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대형 불일 때. 이번 같은 경우겠죠. 가족들한테 막 뭔가 그 비장한 메시지는 안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는 각오나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출동하면서 이제 가족한테 짧게나마 소식도 전하고 그러는 상황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청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다 제압할 수 있고 관리가 됐다는 사실, 이게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모처럼 정부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랬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단일 화재 치고는 전국 그 시도 소방력이 대규모로 출동한 사례는 아마 처음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국가에 있는 자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통제 지휘 체계를 갖고 말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거죠? 저희 소방청이 2017년 7월에 개청된 이후에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전국의 각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출동 지침을 좀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뭐 20만 건 넘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조달되고 거기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뿌리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 지방직이면서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난데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가직 전환을 원하시는 그런 입장이시? 저희는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인력 장비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례를 들으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부족 인력이 약 9.8%밖에 안 되는데 전남의 경우에는 39.9%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납니다. 이거는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의 관심도, 투자의 우선순위 이런 거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기에는 좀 어렵다. 예를 들면은 우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때 네, 그것도 큰 사고였죠. 인근에서 출동을 하면 더 빨랐습니다. 근데 그 출동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내 지역에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광역 소방 체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광역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가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달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법안을 다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께서 이 일에 앞장을 섰죠.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지방직화되고 있지만 소방이라는 것은 통상의 행정의 효율성상 제일 마지막에 예산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곳들 같은 경우는요, 소방 안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소방 서비스의 규모나 수준이 달라지고 인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전보호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방화 시대라는 노무현 정부 시대 이래 큰 뜻이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이 큰 뜻하고 또 소방직의 반대로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있지 않습니까? 네, 언뜻 보기에 그래 보이는 거고요. 예전부터 소방은 뭐 지방직이다 이렇게 행정학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네. 그거는 단층주택 있던 시절 있잖아요. 소방관들 하는 일은 불 끄는 것밖에 없고 뭐 화재가 굉장히 심각하다 해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 있던 시대에 고안된 가옥 구조가 달랐죠,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는 뭐 빌딩의 규모도 보통 이상이고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이번 산불에서도 봤지만 뭐 LNG 가스 공급소라든지 뭐 기타의 어떤 현대 생활에 필요한 어떤 여건들하고 결합이 돼버리면 대규모 복합재난이 됩니다. 지방자치 단위의 어떤 광역자치 행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까워하시면 그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을 투자하면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데 그 1,000원이 아깝다고 투자를 안 해서 나중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화재나 재난입니다. 네. 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전국 5만여 소방공무원들은 한결같을 겁니다. 출동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과연 내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또 불을 빨리 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오직 신념 하나로 매일매일 근무하는 게 소방관의 삶입니다. 진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한마디로 줄여 말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